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수도도 안 나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0층짜리 콘크리트 골조 안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쓰려면 1층에서 물통을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비바람이 치면 비닐로 막고 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생 모은 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평범한 가장들이에요. 근데 건설사는 망했고 집은 완공이 안 됐는데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집은 없는데 빚은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미완공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중국에선 이걸 란웨이러우라고 불러요. 직역하면 썩은 꼬리 건물. 이런 건물이 지금 중국 전역에 약 2천만 채가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 팅 루의 추정치인데 CNBC, 월스트리트저널, VOA가 모두 인용한 수치예요. 2천만 채. 한국 인구 절반이 들어가고도 남을 규모입니다. 이게 내몽골이나 간수 같은 변방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하이 외곽, 베이징 근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뭐가 이 지경까지 만든 걸까요? 중국 GDP의 약 30%가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건설, 자재, 인테리어, 가전, 금융까지 전부 연쇄적으로 엮여 있었으니까 이 나라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1년에 그 심장이 멈춥니다. 헝다그룹 디폴트. 거기서부터 5년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2026년 1월 뉴욕타임즈 기준 신규 주택 판매량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도이치벨레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상위 100개 건설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42% 급감했습니다. 18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에요. 로이터는 2026년에도 추가로 3.7%가 더 빠질 거라고 전망했고요. 정부가 가만히 있었냐면 아니에요. 2024년에 4조 위안, 우리 돈 약 56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2천만 채를 완공시키기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에요. 562조를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 구멍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면 바로 다음에 피를 흘리는 곳이 있어요. 느닷없이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시내 버스가 멈춘 거예요. 허난성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공무원 월급이 6개월째 밀리고 있거든요. 공무원한테 줄 돈이 없는 정부가 버스기사한테 줄 돈이 있을 리 없잖아요. 파업이 아닙니다.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중국 지방정부 수입의 핵심이 토지 사용권 매각이거든요. 쉽게 말해 땅 장사.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땅만 팔면 돈이 됐어요. 2021년에 이 수입이 8.7조 위안이었습니다. 2025년엔 4.15조 위안. 4년 만에 52.3%가 증발한 거예요. 수입이 반토막 났는데 빚은 줄었을까요? 오히려 늘었어요. 중국 지방정부는 LGFV라는 특수법인을 통해 장부 밖에서 돈을 빌려왔거든요. 공식 부채에 이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추정치가 90에서 110조 위안. 이 숫자가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에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만 한국 연간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총 부채가 GDP의 300%를 뚫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300% 선을 넘긴 거죠. 중앙정부가 약 440조 원 규모의 특별채를 발행해서 수여를 시도하고 있긴 한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LGFV 채권 발행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시장마저 이 구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출혈이 수요를 넘은 겁니다. 심장이 멈추고 피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중국 경제가 정확히 그 상태예요.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간 기준 사실상 0%, 생산자 물가는 27개월 연속 하락해서 2025년 12월 기준 마이너스 1.9%.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안 팔린다는 뜻이거든요.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겨우 0.9%, 사실상 제로 성장이에요. 현장에선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베이징 고급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 자리를 299위안, 우리 돈 5만 원도 안 되는 무한리필 뷔페가 채우고 있어요. 스타벅스 매출은 급감하는데 저가 커피 체인 루이싱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고요. 가성비가 아니면 소비 자체를 안 한다가 14억 인구의 생존 모드가 된 거예요. 이 소비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9년에 중국에서 연간 약 40만 대의 피아노가 팔렸어요. 세계 최대 시장이었죠. 2024-25년 사이 판매량이 반 이하로 투락했습니다. 블룸버그, 르몽드, 아시아타임즈 모두 보도한 내용이에요.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거든요. 중산층이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상징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아이 영어 학원 보내는 것과 비슷한 위치인데 그 상징이 반토막 났다는 건 중산층 자체의 체력이 반토막 났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2024년 27.1% 급감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2025년에 추가로 9.5%가 빠졌고요. 3년 연속 하락. 외국 자본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 부유층 자체가 자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도쿄 고급 맨션 시장에서 중국인 구매자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투자자들이 도쿄 부동산에 투입한 금액이 9,400억 엔, 약 64억 달러. CNBC에 따르면 도쿄 콘도 가격이 2021년에서 2025년 사이 64%나 뛰었는데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이 중국 자본 유입 때문이에요.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내 돈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건 그래도 수혈하면 버틸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있어요. 정확히는 일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공식 청년 실업률 16.5%. 근데 이 숫자를 믿으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2023년 6월 16에서 24세 실업률이 21.3%를 찍었습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 백수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중국 정부가 뭘 했냐면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어요. 6개월 동안 숫자 자체를 안 낸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초에 학생을 제외한 새 기준을 만들어서 14.9%라는 낮아진 숫자를 내놨죠. 로이터, MBC, BBC가 모두 이 과정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그럼 실제는 어떠냐? 베이징 대학 장단단 교수가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체감 실업률이 46.5%예요. 블룸버그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한 수치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청년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46.5%가 거리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전업자녀라는 직업 아닌 직업이 생겼어요.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부모집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하고 월 4천에서 6천 위안, 우리 돈 73만 원에서 110만 원쯤을 용돈으로 받으며 사는 거예요. BBC, 중앙일보, KBS가 다 다뤘습니다. 정부는 이걸 뭐라 분류했냐면 새로운 취업 형태라고 했어요. 실업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거죠. 상하이, 난징, 우한에는 더 기가 막힌 게 생겼어요. 가짜 사무실. 돈을 내고 출근하는 척하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부모한테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하려고 매일 아침 가방 메고 나가는 거예요. 한겨레, 한국일보, 뉴시스가 2025년 8월에 보도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고 청소부로 월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고 배달앱 가입에 대졸 학력 인증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도는 나라. 여기서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란웨이로우. 아까 그 전기도 수도도 없는 미완공 아파트요. 중국 청년들이 이제 그 단어를 자기 자신한테 쓰기 시작했어요. 뼈대만 올려놓고 완성되지 못한 건물처럼 대학까지 나왔지만 어디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그 건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간 자조도 있어요. 탕핑, 그냥 들어 눕겠다. 바일란, 썩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 최종 단계가 주인간, 반지하에서 스스로를 쥐라고 부르며 사는 것. 인터넷 밈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사회에서 순서대로 이탈하는 과정을 압축한 단어들이에요. 이 모든 위기 밑에 더 깊은 균열이 하나 있어요.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2025년 출생아 792만 명, 전년 대비 17%, 162만 명이 한꺼번에 빠졌어요.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입니다. BBC, PBS, CNN이 모두 보도했어요. 인구는 4년 연속 감소 중이고 2025년 한 해에만 339만 명이 줄었습니다. 건국 후 대기근을 빼면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이에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문제의 끝이 결국 누가 갚느냐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2천만 채의 미완공 아파트를 누가 사줄 건지, GDP 302%의 빚을 누가 갚을 건지, 텅 빈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을 누가 소비해 줄 건지, 그 누가가 매년 역대 최저를 갱신하며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비교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일본이 버블 꺼지고 장기 침체에 빠졌을 때 1인당 GDP가 약 3만 달러였어요. 이미 선진국이었단 말이에요.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알아놓은 거죠. 중국의 현재 1인당 GDP는 13,000달러. 선진국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채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포브스가 이걸 근거로 중국이 일본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나라. 이게 2025년 중국의 진짜 좌표예요. 그나마 이 나라를 아직 지탱하고 있는 게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수출이에요. 2025년 무역 흑자 1.2조 달러, 역대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괜찮아 보여요. 근데 왜 흑자가 사상 최대인지를 뒤집어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수가 죽었으니까 만든 걸 전부 바깥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게다가 이 흑자의 상당 부분이 트럼프 관세가 본격 적용되기 전에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한 물량이에요. 관세가 한때 145%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약 3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순간 이 흑자는 유지가 안 돼요.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고 인도는 50%를 매겼고 유럽도 경계를 높이는 중이에요. 내수 엔진은 꺼졌고
수출이라는 마지막 엔진 하나로 14억 명의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데 그 엔진 앞에 관세라는 칼바람이 불고 있는 구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내수가 죽으면 한국이 중간재를 못 팔아요. 반도체, 화학, 기계부품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가서 완제품이 되는 구조인데 그 수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이 내수해서 못 파는 물건을 밀어내기 수출하면 어떻게 되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밀려요. 철강, 배터리, 태양광, 조선까지 이미 중국발 저가 공세가 시작됐거든요. 중국의 몰락은 한국한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이에요. 양날의 검이란 말이 이런 상황에 쓰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중국 정부는 세상을 향해 5% 성장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5%의 속을 열어보면 이런 겁니다. 명목 성장률은 4.0%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성장률이 부풀려지는 착시. 국채금리 1.6%가 시장의 진짜 대답이에요. GDP의 30%를 지탱하던 부동산은 5년째 추락 중이고 그 잔해로 2천만 채의 콘크리트 골조가 전국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텐트를 치고 살아요. 집은 없는데 이자는 나가고 있고요. 땅을 팔아먹고 살던 지방정부는 수입이 반토막 나서 공무원 월급을 6개월째 못 주고 있고 버스가 멈췄어요. 숨겨진 빚만 한국 예산의 3배가 넘고 나라 전체 빚은 GDP의 3배를 뚫었습니다. 물가는 27개월째 떨어지고 있고 소비는 얼어붙어서 고급 식당이 5만 원 비패로 바뀌었어요.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피아노 판매가 반토막 났고요. 외국 자본은 3년째 빠져나가고 부유층은 도쿄에 집을 사고 있습니다. 남은 건 도망 못 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청년 반이 사실상 백수인데 정부는 부모한테 용돈 받는 걸 취업이라 부르고 있고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미완공 건물에 비유하며 드러눕거나 쥐라고 부르고 있어요. 태어나는 아이는 건국 이래 가장 적고 인구는 4년째 줄고 있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관세라는 칼날 위에 서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일부는 선진국 체력으로 30년을 앓았는데 중국은 그 절반의 체력으로 같은 병에 걸렸어요.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아직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5%라는 숫자 뒤에서 14억 명의 나라가 조용히 식어가고 있고 그 한기는 우리한테도 번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